이번 주 미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지난주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6일에는 주가지수가 장중에 2% 이상 크게 반등한 상태였는데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된 후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도 기록적인 하락을 해서 주식 투자자들을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주가 하락은 FOMC 종료 후 나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제롬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을 위협하지 않고 금리를 올릴 여지가 꽤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실상 3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는데 이것이 주식 폭락의 원인이라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금리가 3월에 인상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1월 초부터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악재가 아닙니다. 더구나 시장에서는 3월에 양적 축소를 할 것이다 또는 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금년 1월 6일자 기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주 전에 보도되었던 기사입니다. 이미 1월 6일에 조기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12월 FOMC 의사록에 의하면 FRB가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 인상은 물론 양적 긴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FOMC 의사록에 의하면 연준은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고 더 나아가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즉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이미 시장에서 다 예견되었던 말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1월 27일 SBS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깜짝 인상은 없었다. 미 연준 기준금리 3월 인상 시사. 이 기사에서 3월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꾸준히 나오던 전망으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던 1월 깜짝 금리 인상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를 다시 보시면 파월이 3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말한 것은 오히려 호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 제기되던 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염려했던 것보다 더 완화된 회의 결과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의 주식은 폭락을 하고 그 이후에도 불안한 모습을 보일까요? 저는 미국 주식의 폭락 원인이 연준이 금리를 1월에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3월에 금리를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주식이 폭락했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이 폭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12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7% 수준에 이르러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요인은 공급망의 붕괴입니다. 과거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말할 때부터 저는 공급망이 붕괴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절대로 일시적일 수 없다는 말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족 등 공급망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주식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공급망은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베이징 올림픽입니다. 행여라도 오미크론 환자가 북경에서 확산되어 올림픽에 걸림돌이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올림픽을 잘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오미크론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셧다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책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공급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도 공급이 부족해서 물가가 오르는데 만약 중국에서
오미크론을 잡기 위해 공장을 임시 폐쇄한다든지 하는 대대적인 셧다운을 한다면 공급망 문제는 훨씬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질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3월에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0.25%가 아니라 0.5%로 올리고 긴축에 바짝 고삐를 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플레이션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인플레가 심해질 가능성이 큰데 미 연준은 이번 1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3월에는 더 큰 충격을 줄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식시장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0.25%로 올렸다면 3월에 다시 0.25%로 올려 순차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했을 것이지만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아서 3월에는 훨씬 더 큰 충격을 주는 대책을 취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이번에 금리가 인상되었다면 그러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사라졌겠지만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FOMC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금리를 3월에 올린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염려를 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 연준의 신뢰에 손상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수 있었던 시기를 놓쳤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금리 인상 시기 등을 실기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면 연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연준의 의도와는 달리 인플레이션 정책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공급망 사태의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의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므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